눈 내리는 아침 강원도 태백의 작은 동네에 일정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검은색 포드 머스탱의 낮은 신음 엔진이 어딘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점화 타이밍 문제 같은데. 고등학생 박진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정비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니엘 김이라는 이름의 외국인이 돌아보며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자네가 고치겠다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수리비는 10배로 주지. 진우는 할아버지의 공구함을 건네받고 말없이 본이들 열었다. 배선 코일 포인트 소리에 미세한 어긋남에 의지해 하나씩 조정해 나갔다. 이윽고 공구를 내려놓고 운전석에 앉은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키를 돌렸다. 정적. 다음 순간 엔진이 낮고 힘차게 포효했다. 부아앙. 공기가 진동했다. 아침 얇게 눈이 쌓인 동네에 작은 정비소의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울렸다. 박진우 고등학교 3학년. 오늘도 할아버지의 정비소 박모터스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정비대에 놓인 공구들은 하나같이 손때가 묻어있다. 기름때 벤 드라이버를 손에 든 진우는 낡은 소나타의 본이들 열었다. 좋은 아침. 기계의 말을 거는 버릇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다. 그에게 정비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기계와 마음을 나누는 작업이었다. 3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직후 아버지는 빚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후로 진우는 할아버지 상철과 단둘이 살아왔다. 아침에는 정비소, 낮에는 학교. 매일이 반복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지루하지 않았다. 정비대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진로 희망조사서. 벌써 이런 시기인가. 반 친구들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진우의 답은 정해져 있었다. 졸업하면 이 정비소에서 일한다. 할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일어났냐? 네, 늘 그렇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쌀쌀한 아침 진우의 가슴속에서는 작은 엔진처럼 꿈이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 동네를 달리는 차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전기 자전거와 마을버스가 사람들의 발이 되면서 박모터스에 수리를 맡기는 손님도 줄었다. 할아버지 상철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정비소도 이제 끝물인지 모르겠군. 말을 내뱉을 때마다 등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우는 묵묵히 캐뷸레터를 분해하고 있었다. 수리를 맡은 포터 트럭. 부품을 늘어놓고 낡은 엔진에 귀를 기울인다. 스로틀 움직임이 뻑뻑해. 아래쪽 스프링이 낡았군. 옆에서 들여다보던 할아버지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냐? 그거 나도 어제 한참 고민하던 곳인데. 진우는 대답 대신 작은 스프링을 핀셋으로 교체했다. 엔진을 걸자 공회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대단한 녀석. 할아버지가 툭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진우는 우쭐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닦으며 다시 한번 트럭의 소리를 들었다. 아직 경험도 기술도 부족하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이 정비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굳게 다짐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진우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꿈이었다. 그날 동네에 어울리지 않은 중저음이 울려 퍼졌다. 박모터스 앞에 눈을 흩날리며 검은색 대형 트레일러가 멈춰 섰다. 옆에서 차 밑에 들어가 있던 할아버지 상철이 스패너를 든 채 고개를 들었다. 저건 뭐냐? 두 개의 경사로가 내려오고 트레일러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반짝반짝하게 닦인 검은색 포드 머스탱이었다. 클래식카처럼 보이지만 잘 관리된 도장과 낮은 차체가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려왔다. 갈색 가죽 재킷에 낡은 청바지. 은발을 뒤로 넘긴 장신의 외국인이었다. 남자는 정비소 앞에 멈춰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여기가 박모터스입니까? 낮게 울리는 영어가 섞인 듯한 말투. 이윽고 남자는 할아버지를 향해 또렷한 한국말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엔진 상태가 이상해서요. 달리다 보면 갑자기 멈춥니다. 억양은 조금 어색했지만 말은 분명했다. 아무래도 미리 알아보고 이 정비소를 찾아온 듯 했다. 수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응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 같은 허름한 데서 괜찮겠소? 동네 정비소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남자는 자신을 다니엘 김이라고 소개했다. 클래식카 수집가로 취미가 깊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차 안을 들여다보고 키를 돌렸다. 확실히 엔진 회전이 불안정하구먼. 불꽃이 제대로 안 튀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몇 군데 정비소에 가봤지만 다들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오래됐지만 좋은 차네. 함부로 손댔다간 망가뜨릴 수도 있겠어. 할아버지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하자 다니엘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정비소 안쪽에서 지켜보던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다. 점화 타이밍 문제 같은데. 다니엘이 돌아봐다. 할아버지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우 너. 죄송해요. 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다니엘은 진우 쪽으로 걸어와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아마 점화 타이밍이요. 불완전 연소로 분사가 제대로 안 되는 소리가 났어요. 정비소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자네 정비사인가? 아니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차 소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요. 진우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니엘은 몇 초 후 훗하고 어깨를 으쓱했다. 재미있군. 그럼 만약 자네가 이 차를 고친다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농담처럼 말했다. 수리비는 10배로 주지. 그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움찔했다. 선생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면 그만두시오. 진심입니다. 다니엘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 친구가 만약 말한 대로 수리해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클래식카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복원해온 보물입니다. 할아버지는 다니엘을 보고 나서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이 어쩔 거냐? 제가 해보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 확실히 어긋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맡기지. 필요한 공구는? 할아버지 공구로 충분해요. 할아버지가 말없이 손때 묻은 공구함을 건넸다.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머스탱의 보닛을 열었다. 낡은 엔진이었지만 보존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배선 플러그 점화 코일. 차례로 눈과 손끝으로 확인해 나갔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1번 밸브. 여긴 정상. 그럼 불꽃 튀는 방식은 콘택트 포인트를 열었다. 접점의 마모가 희미하게 보였다. 여기다. 진우는 콘택트 브레이커의 간극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타이밍 라이트 대신 감각으로 점화 시기를 맞춰나갔다. 진우는 천천히 공구를 내려놓았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엔진 키를 건넸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운전석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키를 돌렸다. 한순간의 정적. 다음 순간 엔진이 잠에서 깨어났다. 부아앙. 낮고 힘찬 신음. 깊고 안정된 공회전 소리가 정비소 벽에 울려 퍼졌다. 다니엘이 엔진룸으로 다가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럴 수가. 완벽해. 조용한 정비소 안진우는 운전석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다. 땀이 밴 이마를 닦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다니엘이 다가와 툭 하고 진우의 어깨를 쳤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진우입니다. 진우라. 그럼 약속대로 10배를 주겠네. 그날 밤 모터스 정비소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인파가 몰려들었다.
고등학생이 머스탱을 고쳤다는 게 진짜야. 저 차 엔진을 혼자서 조정했다던데.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다. 다니엘은 그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비소 한쪽에서 진우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약속한 10배일세. 자네의 실력은 그럴 가치가 있어. 진우는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한테 이런 큰 돈은? 그럼 대신 대답해주게. 장래에 뭘 하고 싶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정비소를 이을 생각입니다. 할아버지 뒤를 요. 다니엘은 잠시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훗하고 웃었다. 그것도 좋지. 하지만 만약 다른 길을 보고 싶어진다면? 미국에서 일하지 않겠나? 네. 내 정비소에서 정식 정비사로서 말이야. 공부도 실무도 전부 우리 쪽에서 책임지겠네. 자네의 귀와 감각은 단순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난 재능이지. 진우는 말을 잃었다.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실감. 그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생겨났다. 내가 이 동네를 떠나도 되는 걸까? 할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제안받았어요. 미국에서 일하지 않겠냐고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구나. 내 실력을 보고 그런 거라면 기쁜 소식이지. 하지만 저는 정비소를. 진우야. 내가 지켜온 건 이 정비소가 아니다. 내 미래다. 그러니 가라. 도전해봐.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서는 내 걱정 받을 만큼 늙지는 않았다. 쓴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돌아올 날을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 그 말에 진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빚, 어머니가 남겨준 다정함, 그리고 할아버지가 등으로 가르쳐준 정비사의 자부심. 전부 가슴에 담고 멀리 떠나자. 눈앞에 한 걸음이 미래로 이어진다면? 고맙습니다. 저 가볼게요. 그날 밤 눈은 조용히 계속 내리고 있었다. 떠나는 날 아침 진우는 평소와 같이 정비소 셔터를 열었다. 차가운 공기 속 할아버지 상철은 말없이 작업대에 찻잔을 놓고 공구함을 열고 있었다. 이거 가져가라. 건네받은 것은 낡은 스패너였다.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사를 돌렸던 바로 그 공구였다. 아직 갖고 계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정비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쓰던 도구니까. 진우는 조용히 바다 가슴에 품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정비소에는 이웃 사람들이 얼굴을 비췄다. 정비사 수련 가는 거냐? 대단하네. 여기 일은 걱정 말고.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진우를 배웅해 주었다. 학교 선생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가니 너라면 분명 성공할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다. 역으로 가는 길조차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었다. 할아버지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내 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걱정되면 실력 키워서 돌아와.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서자 할아버지가 주먹을 내밀었다. 다녀와라 정비사. 진우는 웃으며 그 주먹에 가볍게 자신의 주먹을 맞부딪혔다. 고맙습니다. 꼭 당당하게 돌아올게요.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진우는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내디뎠다. 도착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정비 공방이었다. 다니엘의 소개로 들어간 그곳은 넓고 잘 정비된 설비가 즐비했고 동네 정비소와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다. 하지만 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과 무언의 압박이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꼬마라고? 웬 아마추어가 여기에? 정비사들의 눈초리는 노골적이었고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공구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설명조차 없었다. 점심시간 진우가 벤치에서 혼자 빵을 먹고 있자 누군가 빈 캔을 발밑으로 걷어찼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래도 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 동네의 정비소도 할아버지의 말씀도 전부 여기에 짊어지고 왔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움직임은 눈으로 보였다. 매일 노트를 손에 들고 알아들은 단어를 적고 공구 이름을 찾아 외웠다. 누구보다 일찍 오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한쪽에서 낡은 포드 엔진 수리가 시작되었다. 주위 직원들은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책임자는 자신만만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그 엔진이 시운전에 들어갔을 때 진우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탁해. 3번 실린더가 숨을 안 쉬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망설인 끝에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3번 더 끝난 것 같아요. 책임자가 돌아봤다. 뭐? 방금 뭐라고 했나? 아마 소리가 달라요. 엔진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지더니 곧 웃음이 터져나왔다. 소리로 판단한다고? 점쟁이도 아니고. 하지만 다음 날 엔진을 재조정한 책임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그 녀석 말대로였어. 피스톤이 약간 뒤틀려 있었어. 꿈쩍도 않던 공기가 변했다.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귀 좋네 저 한국에. 점심시간 젊은 정비사가 진우에게 다가와 물병을 건넸다. 마실래? 진우는 놀라서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 조금 얼어붙었던 공기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다니엘이 진우의 작업을 지켜보며 툭 하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클래식카 정비 대회가 다음 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나가보지 않겠나?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제가 대회에 나가요? 그래. 자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스폰서는 내가 하지.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망설임은 의외로 적었다. 해보겠습니다. 정비사로서 제 기술이 통할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대회 당일 네바다 주의 거대한 전시홀에는 미국 전역에서 온 실력 있는 정비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심사위원들 관객석에 앉은 클래식카 수집가. 팽팽한 긴장감이 행사장을 감싸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진우는 혼자 조용히 심호흡했다. 여기까지 왔어. 도망칠 이유는 이제 없어. 이름이 불렸다. 엔트리 넘버 31번 박진우. 행사장이 넓게 펼쳐졌다. 한국인이라고? 애송이잖아. 장난하란. 차가운 시선이 꽂혔지만 진우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과제는 1960년식 포르쉐 911의 완전 정비와 시동. 제한 시간은 3시간. 진단 장비는 일절 없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 공구뿐. 진우가 선 곳에는 소리 없는 침묵하는 차가 있었다. 본이들 열고 손을 뻗었다. 금속의 차가움 엔진 오일의 냄새 조여진 정도의 손길. 오감 전부로 차와 마주했다. 시작. 구호와 함께 일제히 공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위의 정비사들은 능숙하게 부품을 떼어내고 노트북으로 확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기계가 없었다. 의지할 것은 자신의 귀와 손뿐. 밸브 점화 플러그 연료 펌프. 모든 소리에 의식을 집중한다. 이 포르쉐는 참고 있는 소리를 낸다. 부품들이 숨막혀 하고 있어. 하나하나 호흡을 가다듬어주듯 조정해 나갔다. 손바닥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기계의 소리를 들어라. 말을 듣듯이 말이야. 그러면 기계는 반드시 대답해 줄 거야. 행사장 스크린에 19세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비칠 때마다 관객들이 수근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공구를 움직였다. 남은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행사장에서는 속속 경쟁자들이 마무리에 들어갔고 몇 대의 차는 이미 시동을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손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하나의 작은 볼트에 꽂혀 있었다. 여기 유격이 아주 약간 커. 0.1mm.
이대로 두면 흐트러져. 세밀한 줄 작업에 들어갔다. 쇠줄로 아주 조금을 갈아냈다. 그 미세 조정은 데이터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차이지만 진우에게는 그것이 보였다. 주위 스태프들이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어이, 저 친구 아직도 하고 있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어? 남은 시간 5분. 진우는 천천히 본이들 닫고 공구를 정리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핸들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에 남은 진동과 기억. 할아버지의 정비소에서 몇 번이고 들어왔던 소리. 부탁한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키를 돌렸다. 침묵.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부앙. 깊고 매끄러우며 중후한 포르쉐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부풀어 올라 홀 천장까지 진동시키듯 뻗어나갔다. 관객석이 술렁이고 탄성이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스크린에 표시된 각 평가 항목에 불이 들어왔다. 시동시간 정확성 진동 밸런스 배기음. 모두 최고 평가였다. 믿을 수가 없어. 튜닝 없이 이 정도의 소리를 수석 심사위원이 일어서서 심사 결과를 알렸다. 종합 득점 1위. 사상 최고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일어서는 관객들. 그 속에서 다니엘이 천천히 다가왔다. 잘했다, 진우. 자넨 이제 훌륭한 프로야. 진우는 말없이 한 번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사회자가 물었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고 똑바로 앞을 보았다. 정비사는 기계와 이야기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저 차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크고 확실하게 전해졌다. 봄이 다가올 무렵 진우는 잠시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라스베이거스의 건조한 바람 대신 한국의 공기는 촉촉하게 피부를 감쌌다. 역에 내리자 익숙한 눈녹은 언덕길이 눈에 들어왔다. 정비소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으며 힐끗 눈만 움직였다. 왔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악수 대신 할아버지가 내민 주먹을 진우가 가볍게 맞부딪혔다. 손이 새까매졌겠구나. 할아버지야말로 여전히 기름 냄새 나시네요. 할아버지의 입가가 살짝 풀렸다. 박모터스는 여전히 작고 낡고 조금 먼지 쌓인 곳이었다. 하지만 정비소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미국 정비기능대회 우승자 박진우 재직. 동네 사람들이 어서 와라며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낡은 차나 오토바이를 가져왔다. 외국물 먹은 정비사가 봐준다며? 엔진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며? 우리 차 좀 부탁하네. 어딘가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기대감이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작업대 하나를 비워주었다. 거기 내 자리로 써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를 정리했다.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정비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작업했다. 예전에는 배우는 쪽이었던 진우의 손놀림에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정비소에 찾아왔다. 차 고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 아마도. 진우는 쭈그려 앉아 웃어주었다.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툭 하고 말했다. 제법 사람하고 말도 잘하게 됐구나, 너도. 저쪽에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것은 자부심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소박한 미소였다. 조용한 동네에 다시 엔진 소리가 돌아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몇 년 후 정비소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박모터스 간판 옆에 작은 명패가 추가되었다. 박진우 공동대표. 작업복 가슴에도 그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정비대에 선 진우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동네 젊은이들이 정비를 배우러 찾아오기 시작했다. 견습생인 고등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엔진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이, 손이 멈췄잖아. 죄송합니다. 진우는 웃으며 공구를 건넸다. 서두르지 마. 기계는 제대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정비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우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듯이 기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훗하고 웃었다. 그날 저녁 정비소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동네에 울렸다. 하늘은 푸르고 높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서 분명히 숨쉬는 고동이 있었다. 그것은 엔진의 소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정비사들의 릴레이의 시작이었다.